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권. 우리가 지상지역권까지 했어요. 자, 페이지는 310페이지고, 이 앞주에 한 거 한번 또 살짝 볼게요. 우리가 공동소유, 공유. 아무리 인적 혈약 관계가 없죠. 자, 공유지분 봐야 되고, 공유물에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봐야 되고, 공유물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돌아가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예요. 그래서 가불병 공유 지분 3분의 1 지분이 있다. 지분 처분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 다음 지지분을 포기했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다음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들 가불병사의 법률관계. 첫 번째 사용 전부를 사용해요. 단 지들 지분 비율로. 그 다음 관리 임대차를 말하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관리는 지분 과반수. 그 다음 누군가 침해 들어오면 지켜야겠죠.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어. 각자. 그 다음 공유물을 팔아제끼는 것, 처분하는 것. 자, 처분은 공유자 1위는 지 거 아니죠? 따라서 전원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동의. 그 다음 공유물의 세금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부담은 어떻게? 지분 비율로. 그게 가장 공평에 맞아요. 그래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찢어서 더 이상 공동소유하지 말고 단독 소유로 돌아가자. 분할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 자유가 두 개 나와요. 분할도 자유. 그래서 어느 한 놈이 분할합시다 하면 분할에 협의에 응할 의무가 발생해요. 분할해줘야 돼요. 분할의 방법. 협의를 통한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걸어서 판사님이 찢어줍니다. 재판상 분할. 자, 현물로 찢어요. 현물 분할. 돈으로 팔아서 돈으로 찢어요. 대금 분할. 한 놈이 현물 갖고 나머지 현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으로 줍니다. 가격 배상. 자, 협의 분할이 성립했어요. 합의, 계약, 법률행위 186조. 자기 앞으로 각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든 재판이든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그래서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이 분할은 무효가 돼요. 재판상 분할. 이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시험 범위 중 유일한 형성 판결. 여러 개 분할한다. 분할하라가 아니에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분할한다. 형성시켜버려요. 자, 형성권의 개념 생각하면 돼요. 바로 분할돼 버립니다.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단독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등기 필요 없죠. 그 다음 불분할 특약도 할 수 있고 5년 이내 기간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 갱신할 수 있고 별로 안 중요해요. 다 한 것 같아요.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공동으로 사업해야 돼요. 동업관계니까. 그래서 공유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지분 마음대로 못 팝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사업해야 되니까 분할의 자유도 없어요. 사업해야 되니까 상속도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공유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분을 처분할래도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자, 합유자 1인이 사망했어요. 5살짜리가 열로 끼어들 수는 없겠죠. 승계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단 처분은 똑같이 전원 동의. 보존행위도 공유하고 똑같이 각자 단독으로. 총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산 소유 형태.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정중재산, 교회재산. 총유는 딱 하나. 총유물 지켜야 되는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공유 합의하고 여기서 달라져요. 사원 총해결이. 지분이 없어서 그래. 지분이 없어서 총유는 각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체예요. 단체. 자, 이제 소유권 맞췄고 그 다음 지상권.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왜 빌렸니?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
그래서 이 지상물 소유권은 지상권자가 취득. 타인 토지를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자, 사용대가, 지료, 이거 필수 요소 아니다. 법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지료는 약정하면 발생하지 공짜지상,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자, 존속기간 엄청나게 길어요. 최단기간을 보장해줘. 자,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경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상, 그 다음 일반 건물, 경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이상, 공작물은 5년 이상이라.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 보장돼요. 그런데 계약할 때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구조, 종류, 아무 얘기 없어. 그럴 때는 중간연도 15년이 보장됩니다. 15년. 하지만 이 경우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무조건 30년.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소 콘크리트 건물 기준 30년.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길게 잡아놔요. 자, 효력, 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자의 의무. 첫 번째,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점유하면서 사용. 내가 살고 있는데 팔렸어요. 토지 양수인은 존속기간 내기 때문에 지상권자를 상대로 내가 소유자니까 땅 넘기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지상권은 물권, 남은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서 그래, 절대권. 자, 점유하면서 사용에 누가 침해가 들어오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물청 규정을 갖다 씁니다. 지상권에 대한 물청도 인정되고 항상 점유를 수반합니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도 인정돼요. 그 다음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상권 처분할 수 있겠죠.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요. 따라서 처분의 자유.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의리병한테 팔아 제낍니다. 건물도 팔고 지상권도 팔겠죠. 동의 필요 없다. 자유.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자, 처분. 양도하는 거, 담보 제공하는 거.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채권으로 세 줄 수도 있어요. 임대. 처분의 자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의무, 지료죠. 지료. 지료는 필수 요소 아니다. 아까 했고, 약정이 있을 때만 지료 지급 의무 발생. 자, 잘 내야 되는데 월세를 1년 단위예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네요. 의무 위반했다. 방배. 주인이 하는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소멸 청구권은 그냥 바로 소멸돼버려. 형성권이에요.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면 설정자는 소멸 청구권으로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자 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있어. 그때는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 소멸, 저당권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저당권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됩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소멸. 이게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자, 지료 다 했네요. 소멸. 공통소멸 사유. 토지가 멸실했네요. 혼동이 일어났네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이 일어나죠. 자, 토지 멸실, 혼동,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시효, 포기. 공통소멸사유. 그 다음 특유소멸사유. 용익물권에만 나와요. 사용기간. 존속기간이 만료했네요. 30년 끝났죠? 30년 끝나면 기간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소멸해요. 소멸 청구로 소멸하겠고. 자, 소멸하면은 이제는 토지를 돌려줘야지. 수거하고 돌려줘라. 자, 그런데 얘가 철거하려니까 주인이 건물한테 파세요.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기간이 만료했어요.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해요. 자, 지상권자는 반드시 한 번 더 갑시다 해야 돼요. 갱신 청구. 그런데 주인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때 태어나요. 갱신 거절 시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이거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따라서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 이게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거절에 따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지역권 그림, 도로 있고 땅 있죠. 도로에 접한 땅, 갑땅, 오른쪽 을땅.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 옆집하고 계약합니다.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 통행지역권 취득. 일정한 통행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합니다. 편익에 이용. 이게 지역권이에요. 이 일정한 목적은 통행 목적, 용수 목적, 기타 등등 많아요. 제한이 없다. 자, 오른쪽 땅 편익이 필요할요. 요역지. 빗금친 땅 편익에 제공된 토지 승역지. 그래서 오른쪽 땅 지역권자 땅이 요역지고 설정자 땅이 승역지예요. 요역지는 사각형 전부,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어. 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빗금치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역지는 위한 단어, 승역지는 대한. 자, 지역권은 성질 봐야 되고 취득시효 봐야 되는데, 성질,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자, 부종성. 오른쪽 을이 지역권자예요. 갑이 설정자, 승역지 소유자고, 요역지 땅이 팔리면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마찬가지 지상물, 건물 소유권이 주, 지상권도 종. 주종에 관계 있어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 지역권은 주인인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같이 이전한다. 땅이 팔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지역권도 같이 팔립니다. 두 번째, 이 요역지에 소유자가 사는 게 아니라 지상, 전세, 임차인, 세입자가 살아요. 세입자도 똑같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자, 소유권에 부정하 이전합니다.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임의 규정. 따라서 특약으로 다른 특약 배제 가능하다. 두 번째, 지역권은 종놈. 종놈은 절대 주인과 따로 떼서 혼자 분리 양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혼자만 양도하지 못한다. 또 지역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못해요. 이때 다른 권리는 저당권이에요. 지역권 담보 안 잡아줘요.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저당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밖에 안 돼요. 자, 불가분성. 요역지의 오른쪽 땅이 A, B, C 세 놈 공유입니다. A, B, C 공유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좋은 행동이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대로 함께 누려요. 효력이 있다. 한 놈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다른 놈들도 같이 취득. 좋은 거니까. 자, 지역권은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내일 모레면 지역권 행사 안 한 지 20년. 소멸시효로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공유자 한 사람이 다녔어.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스톱돼 버려요. 소멸시효 중단시켜줬습니다. 좋은 거. 소멸될 건 막아줬죠.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이 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로 끝나요. 있다. 그 다음 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다른 놈들 피해받으니까. 그래서 불가분성 이 세 개 있어요. 자, 취득시효.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가 취득시효 요건은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취득시효 말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누군가 침해왔을 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만. 그 다음 지역권의 효력이 가는 몇 개 안 중요한 점은,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수리비 이런 걸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 방법 팔아 제낍니다. 특별승계인이 이 의무 부담한다. 그 다음 아예 승역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 이 승역지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가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지 땅을 넘기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이 부담 면할 수 있다. 뭐 수익 정도의 비율로 비용 발생한 분담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용수지역권이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1번이 이기겠죠?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다 했어요. 네, 전세권. 자, 310페이지.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 지상, 지역, 전세권. 담보물권의 유치권, 저당권. 이제 전세권 갑니다. 전세. 전세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 토지, 건물, 을에게 전세 주죠.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계약을 할 거고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을은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이 권자가 되고 소유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자, 전세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대상. 하지만 전세는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다.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가 들어설 수 있어요. 용익물권은 일부에 들어설 수 있어요.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일부에 가능하다. 자,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취득해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필수 요소. 법 조문에 전세금 지급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취득의 필수 성립 요건이다. 이게 지상권에서 지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서, 점유를 요소로 해요.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용익물권. 자,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소멸하는 대신 얘는 지전세금 3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요. 이걸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그런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금 반환 채권 안 줘. 전세금 반환을 설정자가 지체하면 우리 민법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지전세금 반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줘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저당권과 똑같은 힘이 발생해요. 담보대출 채권이든 전세금 반환 채권이든 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경매권도 줍니다. 경매권. 전세권은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용익물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전세금 땡겨버립니다. 자, 이게 전세권의 개예요. 봅니다. 조문. 첫 번째, 의의에서 법조문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지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지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전세금 지급 밑줄, 부동산 밑줄, 그 다음 우선 변제, 전세금 우선 변제권 밑줄. 뭐 사용은 쉬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밑줄. 그래서 이 조문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게 나오고 전세권의 대상 객체는 부동산이다.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다.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용익물권, 지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다. 즉 제1항을 읽어보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쭉쭉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밑에 내용에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자, 일단 2항 볼게요. 2항. 농경지는, 즉 농사짓는 땅이죠. 전세권, 물권, 전세 목적으로 하지 못해요. 농지법에서 임대차도 금지시켜요. 그래서 뭐 이거 30년 한 번 나왔으니까 농경지 전세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보시고. 자, 내용.
방금 한 내용이 1번에 있어요. 전세금 지급하세요. 점유요소랍니다. 부동산입니다. 사용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용익물권적 권능, 담보물권적 권능을 겸비, 같이 갖고 있다. 이거. 자, 법적 성질. 1번에 1번, 전세권의 객체, 부동산 밑줄,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농경지는 전세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라는 게 있어요. 일부 전세. 나중에 대본 판례, 별 3개짜리 판례를 볼 거예요. 일부 전세 관련. 그 다음 어디를 보시느냐. 뭐 밑에 용익물권, 오른쪽 담보물권. 그래서 담보물권의 설정자, 주인이 동그라미 1번 오른쪽.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자, 경매 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밑줄. 이따 다시 다 나와요.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놔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전세권의 의의를 봤어요. 그럼 전세권의 목차. 첫 번째, 전세권의 취득, 발생, 변경, 소멸. 마지막 항상 소멸. 첫 번째는 취득, 소멸. 두 번째, 항상 사용물권은 얼마 동안 사용하니? 존속기간. 세 번째, 전세권은 어떤 힘이 있니? 효력.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 전세권자가 가지는 의무. 자, 효력에서 전세권이 사용, 용익물권적 측면, 담보물권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 지상권보다 내용이 훨씬 조문이 많아요. 복잡해져요.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세권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법조문 2개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지상권하고 이제 똑같아져요.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점유 사용. 그 다음에 전세권, 물권의 강한 양도성. 전세권, 처분할 수 있어요. 팔아 제낄 수 있어요. 처분의 자유. 지상권하고 똑같죠? 근데 지상권하고 달라진 점.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해요. 이게 지상권하고 달라진 점. 그래서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권리.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제한도 가능하다. 그 다음 전세권자의 의무. 전세권자 고장나면 지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합니다. 자, 마지막 전세권의 소멸. 소멸과 관련해서도 이 담보물권적 성격 때문에 많아요. 동시행, 경매권, 기타 등등 있다가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죠? 전세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이게 전세권의 목차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지상권, 일반 지상권보다 법조문도 훨씬 많고 판례도 더 많아요. 복잡하고 판례도 몇 개 어려운 게 있어요. 전세권은 조금 어려운 파트에 속해요. 난이도 상으로 나올 때도 꽤 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난이도 중하로 나오면 마치고 좀 어렵게 꼬아버리면 틀려야 돼요. 틀려야 돼요. 양도 많고. 자, 전세권은 다 중요해요. 존속기간 아주 잘 나와요. 아주. 그 다음 여기 아주 잘 나와요. 점유사용부터 수선의무까지. 그 다음에 경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전반적으로 뭐 다 중요하다. 근데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별로 안 나오지만 시험에 전세권은 되게 잘 나와요. 존속기간이. 내용도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전세권의 취득. 목차 2번에 1번. 1번에 1번. 방글 1번. 목차.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취득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라. 이 전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전세권자 인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취득 요건이 아니다. 즉, 인도는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취득으로 읽는 게 더 좋아요. 자, 봐봐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야. 따라 전세금 주고 계약하고 등기 박으면 전세권 취득하는 거지.
목적물 꼭 을한테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박으면 전세권이지 아직 인도를 안 해줬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취득된 겁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물 인도 넘겨주는 것은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니다. 즉 아직 인도받지 않아도 설정계약 전세금 줬고 등기 박았으면 전세권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 아니다. 뭐 잘 안 중요하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대부분 판례라 3월에 할 거고 넘깁니다. 넘겨요. 전세금 지급 2번 있죠? 2번에 1번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가 성립 요소다. 그래서 별 3개 하십니다.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전세권이 성립,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전세기간. 전세기간은 꽤 잘 나와요. 자, 일단 설명부터 한번 들어봐요.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기간을 갑과 을이 정하지 않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경우 수는 2개. 자,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설정 계약하면서 기간을 정합니다. 뭐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 5년 자기들 마음이에요. 문제는 기간을 정할 때 10년을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세 최장기 10년이에요. 11년 안 돼요. 그래서 10년 넘었다 10년으로 단축시켜버려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반대예요. 지상권은 최단 30년 이상해야 되지만 여기는 10년 이하여야 돼. 이하. 넘었다 단축. 두 번째, 건물 전세만큼은 2가지 특성이 있어요. 건물 전세의 특성 1년 보장해줘요. 1년. 따라서 6개월로 계약서 쓰죠. 건물 1년으로 연장해줘버려요. 그래서 건물 전세만큼은 최단기간 보장 1년 보장해줘요. 최단기간 보장. 그 다음 건물 전세만 자동갱신,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시켜버려요. 건물 전세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요. 법정갱신이 뭐냐? 만약에 을이 2년 기한으로 전세 살고 있어요.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전 사이에 6달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올려주세요 이런 연락도 없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방 빼주세요 이런 연락도 없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죠.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으면 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자동 갱신돼요. 이걸 법률 규정으로 갱신했다 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 갱신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법정 갱신되면 계약기간 연장된 건데 법이 갱신해줬는데 6달부터 한 달 사이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 주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 갱신되는데 전세금은 안 올랐어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 봐요. 문제는 전세금은 기존 3억 유지됩니다. 기간 2년 살았으니까 다시 2년이 보장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전세금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 기존 전세하고. 하지만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걸로. 그래서 법정갱신은 다른 조건은 기존 전세 계약 조건 똑같지만 기간만큼은 일로 가버려.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갑과 을이 전세 계약하면서 사용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몇 년이 보장되느냐? 안 그래요. 각 당사자는 기간을 서로 안 정했으면 설정자든 세입자, 전세권자든 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세요 할 수 있고요. 저 이사 갑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대로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갑이든 을이든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세요. 방 빼세요. 주인이 전화. 세입자가 저 이사 갑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걸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도예요. 자, 읽고 소멸 청구는 바로 소멸해버려요. 소멸 청구는
근데 소멸통고가 나오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돼요. 이게 알릴 고자예요. 당신 전세권 소멸하니까 빨리 이사 갈 준비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소멸을 알릴 거예요. 따라서 일정 시간 후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느냐? 6달, 6개월 후 소멸돼요. 이게 기간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에 관한 소멸 통고 제도예요. 좀 이따 법정에서 볼 거예요. 존속기간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자, 봅니다. 존속기간. 기간 정했어요.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법조문 제1항. 전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제한이 있어. 만약 10년 넘었다, 20년 했다, 10년으로 단축해버려. 10년으로 단축. 그대로 외워주시고. 일단 동그라미 2번.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세만 최단기간 1년 보장해줘요. 그래서 제2항이 있어요. 건물 전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년 미만 6개월로 계약했다. 1년으로 한다. 1년 보장해줘요. 건물의 동그라미. 건물에만 1년 보장해주지. 그럼 토지 전세는 이 조문이 작동되지 않아요. 토지 전세는 6개월 정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건물 전세만. 자,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서 갱신 갑니다. 갱신은 항상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거, 아니면 법이 혹시나 갱신을 인정해 주는 거. 제1항 합의갱신이에요. 전세권은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이 갱신이에요. 합의하에 갱신할 수 있어요. 재계약한 거예요. 재계약, 갱신 같은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은 넘지 못하겠죠. 뭐 단순한 거고. 1항은 이게 이제 3항인데 거의 안 나오고 중요한 게 4항이에요. 이게 법정 갱신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건물 동그라미.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만 인정돼요. 건물 전세에서 주인이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전세권자, 세입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합니다. 즉 방패해주세요.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밑에 방패세요. 통지 연락이 없었어. 또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즉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안 해요. 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 즉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나가라는 소리도 없어. 그러면 기간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봐버려. 그래서 이게 재계약된 거예요. 이걸 법률 규정에 따른 갱신, 법정 갱신 제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디 밑줄 치느냐? 주인이 설정자가 밑줄,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밑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갱신 거절 통지 조건 이거 보지 말고 아무런 연락을 밑에 세 번째 줄 통지를 하지 않았어. 이것만 밑줄 쳐요. 아무 연락이 없었어. 그러면 기간 만료된 때 밑줄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밑줄. 이게 법정 갱신.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른 조건 전세금은 똑같아. 하지만 기간만큼은 그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자, 여기 밑줄.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여기가 별색이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외워야 돼. 그래서 법정 갱신된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해요. 기존 전세하고. 하지만 기간은 다시 보장이 안 돼. 내가 2년 전세 살았다고 다시 2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자, 그러면 밑에 약정갱신이 합의갱신이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법정갱신. 저기 건물 4항의 법조문에 건물에 동그라미 했어요. 건물 전세에서만 법정갱신이 인정돼. 그래서 밑에 내용 2번에 1번 건물 전세만 인정되니까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건물 전세가 저 법조문에 따라 법정갱신 됐죠? 그러면 전세 기간은 다른 조건은 똑같지만 그 정함이 없는 걸로 여기에 별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외워요. 자, 여기서 이제 수독. 이제 앞으로 와요.
끝났고 기간 정함이 없네요. 앞장으로 와요. 313페이지. 아까 봤던 밑에 양거로 2번. 지금까지 본 것은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예요.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자, 2번. 이번에는 아무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제목이 전세권의 소멸, 통고예요. 고 알릴고. 전세기간을 계약할 때 약정하지 않았네요. 자, 각 당사자는 즉 갑이든 을이든 주인이든 세입자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고자가 나오면 알릴고가 나오면 일정 시간 지난 후 소멸돼요. 언제 소멸하느냐?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그럼 어디에 밑줄 하느냐?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 자, 밑줄 각 당사자는 밑줄 언제든지 밑줄 소멸 통고 밑줄 6달 밑줄. 이걸 외우는 거예요. 자, 흑판에 쓴 글씨죠? 이게 애울 단어야. 각 당사자, 즉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 이걸 장난쳐. 숫자 장난 안 쳐요. 육자 장난 안 쳐. 이걸 장난치고 이걸 장난쳐. 언제든지. 민법은 숫자 장난 잘 안 쳐요. 그래서 각 당사자 이걸 장난쳐. 한 놈은 못 한다고. 아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소멸, 통고, 알릴고. 알릴고니까 일정 시간 6달로. 그러면 우리 법은 왜 6달을 줬느냐? 한 달도 있고 3달도 있고 6달도 있고 1년도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은 6달로 소멸되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이사가 주세요. 소멸 통고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사 갈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는 여유 줘야겠다. 그래서 6개월. 두 번째, 세입자가 저 이사 갑니다 했어. 소멸 통고 갔어. 그러면 얘는 전세금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덕 되는 걸 어떻게 바로 빼줘. 이것도 한 6개월쯤 걸리겠다. 전세금. 그래서 서로 이사 갈지 알아보는데 6달. 전세금 마련하는데 6달쯤 걸리겠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1년 너무 길어도 안 돼요. 그렇죠? 이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한 6달쯤으로 본 거예요. 6달. 그래서 우리 민법은 6자를 좋아해. 6, 1년, 2년, 3년 이렇게 가. 그래서 한 달이나 3자는 잘 안 좋아해요. 그냥 1년 6개월 이런 거 없어. 그냥 배수로 뛰어요. 3, 6, 1년, 2년, 3년, 5년, 4년도 없어. 기간을 정할 때. 그래서 최소 단위가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 6개월, 배수로 뛰어. 6개월의 배수 1년, 1년의 배수 2년, 그 다음에 3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 바로 5년으로 뛰지 4년 기간 그런 거 없어요, 법에. 이거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십니다. 별 3개. 그래서 이 법조문 그대로 외워요. 다 외우라는 게 아니죠? 단어를 외우라는 얘기야. 기간 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방 빼세요. 서로 소멸 통 고를 할 수 있고, 고를 할 때 저같이 통 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느낌 리듬을 타야 돼. 알릴 거니까 바로 소멸 안 해. 일정 시간 지난 후 언제냐? 6달 후. 이사 갈 집 알아보는데 6달 정도 걸리겠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자,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꽤 잘 나와요. 자, 효력갑니다. 전세권의 효력에서 첫 번째, 다음 페이지에요. 314페이지, 왼쪽 페이지 3번에 1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있죠? 자, 이 법조문 왼쪽에 하나, 오른쪽 법정사건 2개를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아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이 건물이 누구 땅에 있다? 남의 땅에 있다. 자, 이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밑줄 해봐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첫 번째 줄 매울자 건물 밑줄 밑에 중간 전세권의 효력은 거기만 밑줄 쳐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밑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그대로 밑줄 쳐요. 그러면 그것만 한번 읽어봐봐.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자, 이걸 제가 다르게 바꿉니다. 건물, 듣기만 하세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정된 권리인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 미쳐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할 건데, 종된 권리가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이라겠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은 소유권이 주, 이 건물이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 토지사용권이 필요해. 지상임차권이.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나중에 저당권을 배우면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느낌만 가져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거기 저당권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걸로 해결해도 돼요. 자, 제2항. 전항의 경우 주인, 설정자는 전세권자, 세입자 동의 없이 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임차권을 마음대로 동의 없이 소멸하게 하는 행위 하지 마라. 이해가죠?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 법조문은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요. 타인 토지 건물 전세요. A 땅에 이렇게 안 해. A 땅 굳이 하지 말고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줘요. 그러면 갑 땅에 을이 건물을 짓죠. 지상권자. 우리 지상권 배웠으니까 갑 땅에 을이 지상권자가 건물 올립니다. 그러면 이건 을 소유. 타인 토지의 건물 소유죠. 자, 을이 이 건물에 전세를 줘. A라는 놈한테 전세를 줘요. 이게 바로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전세예요. A는 이 건물에 있는 전세권자야.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있어요. 자, 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철거를 막기 위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 또 지상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토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건물 소유권이 주, 임차권이 같이 종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자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토지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철거가 안 되니까. 이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놈들이 지상권, 임차권이에요. 얘들이 종된 권리라고 해요. 종된 권리. 주, 종. 건물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이 종이듯이 주, 종의 관계 있어. 그러면 A가 들어와 살겠죠. A가 들어와 살면 당연히 땅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얘가 설정자가 되고 얘가 권자니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이 힘은 당연히 이 건물 소유를 목적 이 지상 임차권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미쳐야지. 그래야 다니지. 세입자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의 건물은 반드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 전세 들어간 건물 전세권은 당연히 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예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 저당권에 미치거든요. 전세권도 똑같아요. 그 의미예요. 따라서 설정자는 얘가 설정자고 얘가 권자죠. 전세권자. 그러면 얘가 전세 기간 동안 이 토지를 지상임차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 토지 사용권을 소멸해 가면 안 되겠지. 그러겠죠? 그게 이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한 바퀴 돌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지금은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건물에 전세 준 거야.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 힘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러니까 마음대로 세입자 동의 없이 막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2항은 거의 안 나와요. 1항만 한두 번 나와요. 자, 이제 오른쪽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것도 한번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각나요? 관습 이건 먼저 설명을 먼저 할게요. 토지 건물이 갑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동일하가 둘 중 어느 하나만 매매, 강제,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만 팔았어요. 그러면 A 값으로 달라졌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 동일하다가 매매, 둘 중 어느 하나만 매매로 팔았거나 토지만 팔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강제 경물로 토지만 날려버렸거나 얘가 경락받았거나 그 결과 토지는 A, 건물은 여전히 값이죠. 달라졌어. 자, 남의 땅 건물 사용 권리가 없으면 철거당합니다.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준 거예요. 이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법자 띄워도 돼요. 법정 지상권. 법이 이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세권에서 토지 건물이 동일하다가 이 건물의 전세를 줘요. 전세. 그럼 A는 전세권자가 되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될 거예요. 소유자죠. 그런데 그 후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토지만 팔아요. 토지만 팔아. 그 결과 토지의 특별 승계이란 말이 나와. 매수인 샀죠. 토지만 샀죠. 매수인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만 산 값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 줬고 둘 중 토지만 팔았다. A 값으로 달라졌다. A는 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즉 똑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 갖췄죠. 그걸 전세권에서는 법 조문을 둬요. 오른쪽 조문.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법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즉 여기서 갑이 지상권 취득하죠. 관습상도. 갑이. 세입자,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 갑이 취득하는 거지 여기서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지상권 취득하는 게 아니야.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하다가 토지만 팔렸어. 근데 이 건물에 전세가 들어갔어요. 이게 전세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 조문이에요. 이 법조문을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제1항 건물 전세와 법정지상권 제목 있죠. 건물에 전세 주고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토지 건물이 동일하네. 토지 건물이 각각 동일했어. 그런데 갑이 지 건물에 전세권을 줬어요. 전세를 줬다는 얘기지. 자, 이제 토지만 팔립니다. 그 말이 이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자 줄입니다. 토지 특별승계인 이렇게 읽어요. 토지 특별승계인은 뭐냐? 토지만 산 A는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 소유자 갑이에요. 주인이죠?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봐버렸죠?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토지, 자, 어디 밑줄 하냐? 토지 건물이 동일 밑줄. 토지 건물이 동일. 세 번째 줄.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밑줄.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하다가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그러면 빨리 아하 법정 지상권인가 보군. 그러면 달라져야겠죠. 달라진 게 밑줄.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밑줄.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그러면 각각 동일하다가 머릿속에 그려야 돼. 토지 건물이 동일하다. 각각 동일하다. 토지의 특별승계인. 토지만 팔렸군. A는 누구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전세권 설정자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한다네. 전세권 설정자. 건물에 전세 줬죠. 건물 전세 거기도 밑줄 해야겠네. 건물 전세도 밑줄. 자, 토지 특별승계인 A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봐요. 법이. 그래서 설정자 이걸 장난쳐. 전세권자로.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동일하다가 대지의 특별승계인 이걸 기억해야 돼.
대지의 특별승인, 토지 특별승인. 그래서 이 그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이 값값 동일하다가 건물의 전세 줬죠. 토지의 특별승인 A는 소유자인 설정자 갑에게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앞으로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하면 법정지상권 법조문이에요. 지상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자, 이거 나중에 저당권 법정지상권 조문을 보면 또 이해가 가요. 민법은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맞아. 일단은 고민해봐.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이해도하고 암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잡해 죽겠어.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잡을 건 설정자만 나중에 잡으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 거기다 적어요. 설정자가 오른쪽에 건물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죠. 왼쪽 놈이 소유자. 권자는 세입자. 그래서 그렇지.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지. 그래서 설정자로 나와야 돼. 설정자로.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오케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제2항 봐요. 전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즉 A는요. 토지 소유자 A는 특별성의 A는 딴 놈한테 밑으로 가요. 지상권, 전세권 주면 돼요, 안 돼요? 자, 갑이 이미 법정지상권 취득했죠. 법정지상권 취득했는데 토지 소유자 A가 다른 놈한테 또 지상권 주면 안 되잖아. 부딪혀버리잖아. 물권은 배타성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 지상전세 임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이미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럼 배타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토지에는 물권은 두 개가 못 들어와. 그래서 딴 놈한테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 세, 임대 이런 거 하지 못한다. 이해만 하면 돼. 그래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또 지상전세하면 안 되겠지. 이 항은 잘 안 나오니까 한 번 듣고 굳이 하지 말아요. 나중에 나오면 나오지도 않아.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그래요. 쉬었다가 다음 갑니다.